진공에서 진동으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화여대 장한업 교수입니다. 현재 불어불문학과 학과장을 하고 있고 이화다문화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학원에 다문화 상호문화 석박사 과정이 있는데 거의 주임 교수도 맡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은 다문화와 가정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죠. 그런데 이제 한국인들에게 다문화 하면은 주로 외국인, 동남아, 중국 이런 데를 생각하죠. 한국인들은 다문화라는 단어를 자기의 일상생활하고는 연결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 하게 되면은 부모님 중에 적어도 한 사람이 외국인인 가정을 말하지요. 이런 가정은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서는 국제결혼 가정이라고 해야 합니다. 유럽에서는 다문화 가정이라는 용어 대신에 이주 배경 가정 또는 이민자 가정 이런 말을 쓰게 되죠. 그럼 이런 용어 속에는 탈북자라든지 난민이라든지 이런 사람까지 다 포함하는 용어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편의상 사용이고 일상생활이나 교실에서는 이런 용어조차도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맞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에게도 제가 물어봤어요. 만약에 그런 국제 결혼을 했을 때, 즉 일본 남자와 베트남 여자가 결혼하면 무슨 가정이라고 부르느냐. 근데 의외로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런 용어가 있나요? 라고 하다가 나중에 하는 얘기가 국제 결혼 가정이라고 부르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이제 제가 느낀 것이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 용어가 지극히 한국적인 용어고 또 이것이 차별적인 용어고 무지의 소산이라는 거예요. 모든 가정이 다문화 가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 나도 거기에 일원이죠. 내가 다문화인이고 내가 이루어서 내가 결혼을 해서 만든 가정이 다문화 가정이에요. 그래서 모든 가정은 다문화 가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옳고, 그렇게 국제 결혼을 해서 온 가정, 또는 외국인 가정, 또 난민, 탈북자 가정, 이런 가정들은 이주 배경 가정, 이렇게 부르는 것이 더 합당하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어디까지나 편의상, 행정상의 구분이고, 일상생활에서는 그런 용어조차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국 사람들은 다문화를 외국인, 동남아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문화 가정이라는 용어도 생겨난 것이죠. 그 뒷배경에는 한국인들의 단일 의식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단일 민족이고 단일 문화를 가지고 있고 단일 언어를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지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문화가 섞여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968년부터 국민교육 헌장을 외우고 1972년부터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고 그리고 2007년까지 사용한 교과서에는 단일민족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스스로가 단일하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상당히 배타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라는 용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라는 용어의 어원은 울타리입니다. 돼지 우리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 우리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나라, 우리말, 우리 학교, 그리고 우리 엄마, 우리 아빠. 그렇지만 그걸 영어라든지 불어 다른 언어로 번역하게 되면 전부 my로 번역이 될 단어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나의라고 할 표현을 우리는 우리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집단주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죠. 그런데 이런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 밖에 있는 사람은 그들로 치부가 되고
우리가 우리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되면은 이 땅에서 같이 살아가는 외국인들은 자기들이 배제된 느낌, 차별을 받는 느낌,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우리나라라는 말 표현보다는 한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느 민족이든지 간에 자기 민족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꼭 나쁜 것도 아니고, 문제는 뭐냐면 폐쇄적 민족주의예요. 우리 문화가 또는 우리 민족이 가장 우월하기 때문에 다른 민족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접촉하기가 싫다라는 그런 폐쇄적 민족주의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큰 문제는 민족을 그 혈통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에요. 민족이라는 단어는 영어 nation을 번역한 것인데, 이 민족, nation이라는 단어에는 혈통은 없어요. 역사라든지 문화라든지 언어라든지 또는 뭐 관습이라든지 이런 건 들어가도 혈통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유독 혈통을 중심으로 해서 민족을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폐쇄적 민족주의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는 개방적 민족주의라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중심으로 하되 다른 문화에 또는 다른 민족에 열려있는 개방적 민족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냐, 저는 세 가지의 어떤 유형으로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동화주의입니다. 동화주의라는 것은 다른 문화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문화를 우리 문화에 맞추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건데, 이 동화주의는 성공한 예가 없어요. 따라서 이것은 우리의 모형이 될 수 없고, 두 번째, 미국 또 영미권에서 말하는 다문화주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여기 문화 집단이 있고 여기 문화 집단이 있고 여기 문화 집단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문화 우리가 지킬 테니까 너희들 문화 너희들 지켜, 이런 어떤 주의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문화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비교적 땅덩이가 큰 나라에서 민족들끼리 어떤 공동체를 만들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구조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 국토가 매우 작지요. 그리고 다양한 민족이 이제 섞여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유럽형의 상호문화주의가 훨씬 더 적합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상호문화주의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한국인, 즉 정주민이 외국인들을 환대해야 한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국내에 들어온 이민자들, 예를 들어서 국내 체류 외국인이 지금 한 250만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서 체류를 하면서 한국 사회에 또 적응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근데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정주자하고 이주자, 즉 내국인과 외국인이 어떤 공동의 문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서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볼 때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될 철학은 상호문화주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상호문화 역량입니다. 상호문화 역량이라는 것은 유네스코가 내린 정의인데, 자신과 언어적 문화적으로 다른 사람과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제 바야흐로 지구촌이고 국제 시대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한국 내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또는 일본이나 필리핀이나 또는 더 멀리 나가서도 일을 하셔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국내용이 아니라 국제용 인력으로 양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런 문화 다양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아주 기본적인 소양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대학생이고 공부를 하시고 미래 사회의 주역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보다는 기성세대보다는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미래 사회를 준비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상호문화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스스로가 부단히 노력하셔야 되겠지요. 진지하게 동작합시다.